요즘은 어째 뜸하네요?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 아줌마 너무 짧게 자르지 말아요. 그쪽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그래, 변호사는 알아봤냐? 네, 지금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앞으로 남은 절차는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재판 끝나려면 얼마나 걸린다더냐? 재판하기 전에 우선 조정 절차가 있대요. 법원이 중재를 해서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자동적으로 재판에 회부되는 거고. 수사는 있고 변호사 말로는 다 된 일이나 다름없다는데 해봐야 알겠죠. 저쪽에서 순순히 내놓진 않을 테니까. 그렇겠지. 너무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글쎄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변호사 말이 이런 일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으니 자기에게 그냥 맡겨놓으라고 설명하거든요. 변호사 선임은 잘한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렇고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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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 왔어요. 편지. 편지? 내가 우체부 아저씨한테 도장 찍고 받았어요. 어머, 그랬어? 우리 문혁이 이제 다 컸는걸. 장가 보내도 되겠는데? 아줌마도 참. 뭐라고 썼어요? 법원 도장이 다 찍혔네. 소환장? 그러니까 뭐야? 애 아빠가 소송을 걸었단 말이야? 조심해. 끓는 물이야. 아니 나 몰라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 사람 무슨 낯으로 그런데? 2번이나 날 빈털터로 만들더니 이제 문혁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게 내 뭐라 그랬어? 자주 보내지 말라 그랬잖아. 자기를 만만하게 보고 이러는 거라고. 호적 이상은 바라지도 않는다던 사람이 호적에 동의하는 게 아니었어. 이젠 어쩌지? 재판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모르긴 몰라도 아버지 쪽 유리할 거야. 문혁이까지 뺏기면 도대체 내 인생은 뭐야? 그렇게 아등바등 문혁이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너무 허무하잖아. 99냥 가진 사람이 하나를 탐낸다더니.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그 사람들은 단지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할 뿐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문혁이를 내줄 수는 없어. 엄마! 엄마! 문혁아 조금만 참아. 문혁아 다 왔어. 조금만 참아라. 그래. 문혁아 조금만 참아. 문혁아 이제 다 됐어. 그래 그래. 선생님 심한가요? 예, 2도 화상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흉터가 남을 수도 있어요. 이 물집이 생기고 가렵더라도 손대지 않도록 해주세요. 엄마!
엄마 여기 있어. 많이 아프지? 조금만 참아, 조금만. 이젠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엎친 데 덮친 격이라더니 문혁이까지 다치고. 많이 다쳤어? 상처야 크게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안 그래도 복잡한데. 문경 씨나 나나. 참.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여보, 동창회래요. 아, 네, 봐요, 얼른. 나 없다 그래. 여보. 여보세요? 아, 죄송해서 어쩌죠? 잠이 깊이 들어서 깨기가. 아줌마 얼마나 남았어요? 이제 겨우 반절 쌌어요. 하필 이런 날 단체주문 들을 게 뭐람. 아니, 놔두고 그냥 가보세요. 나머진 제가 쌀게요. 늦겠어요. 그래요, 아줌마. 좀 부탁해요. 얼른 예. 갔다 올게요. 아이, 그러고 그냥 가시게요.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가시지. 시간 없어요. 옷 보고 재판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리고 아줌마 너무 자게 하지 말아요. 요즘 다들 짠 거 싫어해요. 아이고요, 여기 걱정을 말고 가서 잘하긴 하세요. 고마워요. 그럼 나 가요. 예. 얘기 잘하세요, 선생님.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잖아요. 사건 제1511 청구인 김혁주, 피청구인 차문경의 자 인도 사건에 관한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아드님은 누가 돌보고 있죠? 제가 반찬 가게를 하신다고요? 가게랑 집이 붙어 있나요? 아니요. 집은 연립주택이고 가게는 상가에 따로 있어요. 그럼 가게 하는 동안 아이는 누가 돌보죠? 제가 틈틈이 가게랑 집이 가깝거든요. 애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아, 네. 아주 가까워요. 뛰어가면 한 3분 정도. 가게는 몇 평이나 되죠? 네? 네, 4평 반. 따로 아이를 돌볼 사람 없어요? 6살이면 아직 어릴 텐데. 사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됐나요? 6년 됐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컴퓨터 프로그램에 사무직원까지 직원이 23명이고 회사 자산이 약 15억 정도 됩니다. 소프트웨어 하우스란 게 군소업체들도 많고 시작한 지 3, 4년이 고비인데 이제 어려운 시기는 지나고 그 분야에선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을 잡았다고 할 수 있죠. 앞으로 좀 더 사세를 확장해 볼 생각입니다. 엄마! 엄마!
아이고 숨 넘어가겠다. 예쁘죠? 우리 엄마예요. 그래.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저기 곧 오실 거야. 참 문혁이 배고프지? 김밥 먹을래? 아줌마가 문혁이 주려고 남겨놨는데. 엄마 오면 같이 먹을래. 그래. 나 놀이터에 가 있을게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위해서 과연 어느 쪽이 나을지. 누나, 동생, 아버지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도 애한테는 아주 중요하겠죠. 앞으로 공부를 시키자면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물론 생모로서는 가슴이 아픈 일이겠죠. 하지만 아이의 장래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장사를 하시면서 지금처럼 방치 상태로 키우는 것보다야 그 애가 클 때까지만이라도 아버지한테 맡기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쪽엔 전적으로 이 가사의 일을 도맡아 하는 정모도 있고 또 친할머니도 계시고. 어떠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아이는 제가 키웁니다. 본 사건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심판에 회부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애가 생부 호족에 올라 있는 이상 생부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럼 생부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든가 정신적인 이상이 있다면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아니고 의뢰를 하신다면 변호를 맡긴 하겠습니다만. 승산이 없단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경우 현행법이 생부 쪽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떡하시겠습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그냥 변호사를 대지. 돈도 돈이지만 처음부터 승산이 없다니 차라리 나 혼자 어떻게 해볼래요. 그래도 그게 말이 쉽지. 세상이면 감천이라잖아요. 아무리 법대로라지만 자식 지키려는 애미 심정 외면하진 않겠죠. 아휴, 그래야죠.
그나저나 학교 선생님 하셨다더니 역시 다르네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봐도 통 뭐가 뭔지 모르고 볼 엄두도 안 나는데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보면 볼수록 여자한테 불리한 거 투성이구나 싶어. 기운만 빠지고. 지금 나 같은 경우든 살다가 이혼을 하든 애들은 무조건 아버지 찾으래요. 친척도 남자 쪽은 8촌까지인데 여자 쪽은 4촌까지밖에 안 되고요. 따지고 보면 억울한 게 어디 한두 가지인가요? 부모한테 상속을 받아도 아들이 더 많이 받게 돼 있다면서요. 그러니 모두 아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장모님 솜씨입니다. 아유, 문혁이 잘 있어. 용건이 뭐죠? 저녁에 문혁이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뭐라고요? 오늘이 아버님 기일이요. 밤에 제사 올리고 내일 보내겠어. 나더러 그 말을 믿으라는 건가요?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그 핑계로 애를 데려다가 알 잡아둘 속셈인지. 이젠 더 이상 당신 말을 믿을 수 없어요. 이런저런 다시 하지 말아요. 자, 됐어. 긁으면 안 돼. 막 가려운데? 나으려고 그러는 거야. 조금만 참아. 긁으면 흉생이니까. 알았지? 네. 자, 다 됐어. 누구세요? 아빠! 우리 문혁이 잘 있었어? 네. 아빠 왜 안 왔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미안해. 아빠가 좀 바빴거든. 그 대신 오늘 밤은 아빠랑 잘까? 정말요? 그럼. 자, 엄마 좀 나오시라고 해. 네. 팔이 왜 이래? 뒤었어요. 뜨거운 물에. 뭐? 문혁인 들어가 있어. 어떻게 된 거예요, 문혁이? 가게에서 놀다가 물소스 엎었어요. 이젠 다 나가요. 문혁이가 호적에 오르고 처음 맞는 친할아버지 제사예요. 다른 날도 아니고 이런 날은 참석시키는 게 도리가 아니겠어. 도리라고요?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을 듣다니 참 우습군요. 이제 와서 애를 뺏어가겠다고 재판까지 건 사람이. 뺏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오겠다는 게 아니오. 참 편리하군요. 언제나 당신은 편한 대로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게 소위 당신이 말하는 당신 도리인가 보죠? 말이 지나치군. 지나친 건 당신이에요. 옛날 일을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또다시 나한테 이럴 수는 없을 거예요.
것이 얼마나 아팠을까. 너무 심려 마세요, 어머니. 심하게 다친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왔을 때 그렇게 손순이 내주는 게 아니었는데. 오늘 너희 아버지가 문혁이를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겠냐. 돌아오는 명절 제사 때라도 문혁이를 뵈드려야 할 텐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재판엔 꼭 이겨야 한다. 문혁이 다쳤다는 얘긴 어머니께 하지 말 걸 그랬어요. 문혁이가 안 온 것만으로도 속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재판이 열리면 당신도 아마 증인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증인요? 변호사 말이 무엇보다 당신 증언이 중요하다더군. 문혁이한텐 당신이 정모인 셈이고 애를 데려오게 되면 아무래도 당신이 돌보게 될 테니까. 피청구인은 하루 종일 시장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틈이 없습니다. 심판장님, 그래서 보다 못한 청구인은 사건 본인 김문혁을 여러 차례 집에 데려가서 돌보기도 했는데 피청구인은 그때마다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청구인의 집에까지 가서 애를 뺐다시피 데려온 적도 있습니다. 그건 저녁만 먹여서 보낸다고 해놓고는 전화 한 통 없이 이틀이 지나도록 애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 그건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거지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번번이 그런 식으로 약속을 어기고 제어버리기 있으셨어요. 피청구인이야말로 사건 본인을 독차지하려는 욕심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친할아버지 제사라는데도 안 보냈고 청구인이 외롭게 지내는 사건 본인을 위해 가족여행을 계획했을 때도 피청구인의 반대로 결국 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못 가게 한 게 아니라 애가 안 간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장님. 현재 6살밖에 안 되는 사건 본인 김문혁이 여행을 앞두고 얼마나 좋아했을지는 누구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본인은 그 일로 청구인에게 전화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왜 마음을 바꿨느냐는 청구인의 물음에 나중에 엄마랑 갈게요.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은 피청구인이 못 가게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피청구인 인정합니까? 그 전화를 받은 게 언제였죠? 아, 네. 지난달 11일 16시경입니다. 알겠습니다. 청구인 측 대리인 계속하세요. 이처럼
부자지간의 정을 가로막으려는 피청구인의 행동들로 볼 때 사건 본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애정이 진정하고 올바른 것인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사건 본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애정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명백한 증거로 여기 갑 제1호증 호적 등본을 제출합니다. 보시는 대로 자 김문혁의 이름 옆에는 피청구인이 생모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호적 등본을 보는 사람은 사건 본인이 서자임을 한눈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피청구인은 사건 본인을 호적에 올릴 당시에 생모로 기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이는 실로 어머니로서의 애정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모로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까? 전 단지 애 아빠를 믿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사실이 사실대로 기재되길 바랬을 뿐이에요. 보통 어머니라면 자신의 행동이 자식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사건 본인이 청구인의 안정된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아이를 돌보지도 못한다면서 그런다는 것은 소유욕에만 급급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요 얼마 전에도 사건 본인이 피청구인의 부족이로다가 화상을 입은 바가 있습니다. 피청구인 맞습니까? 피청구인, 사건 본인이 화상을 입은 게 사실인가요? 네. 아범아, 가는 길에 가구점에 좀 들려가자고. 왜요, 어머니? 문혁이가 오게 되면 지방에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지난번엔 말만 꺼내고 말았다만 이렇게 된 바에야 더 미룰 거 뭐 있니. 어머니 참. 재판이 이제 겨우 시작인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어. 일 닥쳐 허겁지겁하느니 빈 방이 있겠다. 이런 일은 미리미리 서둘러서 죽을 일이야. 네, 어머니. 그러죠, 그럼. 엄마가 가게 하니까 싫지? 가게 안 했으면 문혁이도 이렇게 다치지 않았을 테고. 이젠 다 났어요, 엄마. 하나도 안 가려워요. 미안해. 엄마가 바빠서 같이 놀아주지도 못하고. 그 대신 맛있는 반찬 많이 만들어주잖아요. 엄마가 만든 건 뭐든지 다 맛있어요. 아빠도 그렇댔어요. 아빠 보고 싶니? 문혁이 아빠랑 살을래?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살면 좋을 텐데. 세상엔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 엄마랑 아빠처럼요? 그래.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 다음에 크면 문혁이도 이해하게 될 거야.
당신과 문혁이 사이 문혁 엄마가 못마땅하게 여겼던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혁이 다친 거 심하게 다친 것도 아니고 애들 크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런 것까지. 난 지금 장난으로 이러는 게 아니야. 문혁인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야. 아범아, 어머마, 가구 왔다. 얼른 나와 보거라. 네, 어머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집은 아주 깨끗합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 요 앞 부동산에서 왔습니다. 집을 보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들어가도 되겠죠? 집을 보다니요. 집 나눈 적 없는데요. 그럴 리가요. 며칠 전에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아주머니 안에 안 계세요? 아이 참, 학교에 가셨겠군요. 일을 어쩐다. 잠깐 둘러보기만 하면 되는데. 집 할 생각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신? 환경미화 때문에 늦었어요. 화났어요, 당신? 얘기가 아니라 낮에 복덕방에서 집 보러 왔었어. 나 몰래 당신 집 내놨어? 내놓은 게 아니라 시세를 한번 알아보랬더니. 시세를 알아보다니. 당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젠 뭐라도 시작해야지. 그렇다고 어딜 다시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든 목돈을 좀 마련해야지. 유학을 가더라도 가고. 누가 유학 가겠대? 왜 쓸데없는 일을 하고 그래? 여보. 유학이고 뭐고 다 귀찮아. 자신도 없고. 괜한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둬. 여보. 어디 좀 보자. 벽지는 그만두더라도 저 이 커튼은 새로 해야겠다. 사내의 방인데 빛깔이며 문양이며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래, 무슨 빛깔이 좋겠니? 글쎄요. 아, 왜 너 처녀적엔 옷 만드는 일도 하고 그랬지 않니? 신경 써서 잘 좀 골라보거라. 아니, 그럴 게 아니라 네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코텐을요? 그래, 나도 거둘 테니 솜씨 한번 발휘해서 문혁이를 깜짝 놀라게 해주자꾸나. 아유, 좋다.
청구인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아내예요. 현재 가족 관계는 어떤가요? 시어머님과 남편, 딸 둘, 그렇게 5 식구예요. 그중 장녀 김신혜는 청구인의 전처 자녀죠? 네. 증인과 장녀 사이는 어떤가요? 결혼 이후 편애 없이 친딸처럼 대하려고 애써왔고 다행히 신혜도 절 잘 따르고 친모녀나 다름없이 지내왔어요. 제가 낳진 않았지만 남편의 딸인 이상 제 딸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남편의 딸인 이상 증인의 딸이나 다름이 없다. 사건 본인 김문혁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시겠군요. 그렇죠? 네. 사건 본인은 증인을 잘 따르는 편인가요? 네. 아이가 부짐성이 좋아서 저뿐만 아니라 집안 식구들과 다 잘 어울려요. 신의 슬기와도 벌써 친해졌고 할머니도 무척 귀여워하시고요. 사건 본인은 현재 증인을 뭐라고 부르나요? 큰엄마. 이사입니다. 심판장님. 피청구인도 증인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 있으면 반드시만 하십시오. 당신은 결혼하고 5년이 지난 뒤에야 당신 남편한테 우리 문혁이가 있다는 걸, 그러니까 숨겨놓은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우리 문혁이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배신감을 느끼진 않았나요? 있습니다, 심판장님. 피청구인은 지금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피청구인, 감정적인 질문은 피해 주세요. 네. 당신들한테 딸이 둘이나 있어요. 만일 그 중에 하나가 아들이었더라도 문혁이를 데려오는데 동의하겠어요? 그리고 또 당신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이 아니었대도 있습니다. 증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질문입니다. 기각합니다. 불임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네. 피청구인 계속하세요. 불임이 아니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우리 문혁이를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당신 자신으로서는 어떤가요? 당신 정말 원하는 게 뭐죠? 당신도 여자고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여자로서 묻겠어요. 전처 소생의 딸, 당신이 낳은 슬기, 그리고 우리 문혁이, 이 세 아이를 모두 친자식처럼 정말 편애 없이 키울 수 있어요?
솔직히 나 자신 없어요. 문혁이를 싫어해서가 아니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긴 하지만 키우는 것까진 꼭 데려와야만 해요, 여보. 예전처럼 그렇게 가끔 불러와서 그럼 안 되겠어요? 그게 문혁을 위해서도 됐어? 앉아. 당신도 한잔 해. 자, 좋네요, 오랜만에. 힘들지? 뭐가요? 아무것도 해준 것 없이 가장 노릇까지 당신한테 다 떠맡기고. 당신은 지난 20년 동안 해온 일인거려? 재판에 갔었는데 생각해보면은 그동안 난 줄곧 애들 엄마, 당신 아내 그렇게만 살아온 것 같아요. 말로는 남녀 평등이다, 동반자다 하면서 정작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은 우리 저 남자가 해결하려니 기대기만 하고. 든든하게 기대주지 못하고 이 모양인데 뭘. 날 기대게 해주는 대신 당신은 내가 순종하길 바랬어요. 때론 남편으로, 때론 가장으로. 그랬죠? 미안해. 나도 미안해요. 난 항상 나 자신으로 서 있다고 믿었었는데 말뿐이었나 봐요. 당신 유학도 못 가게 하고. 다 지난 일이야. 지금이라도 가고 싶으면은 다녀와요, 유학.
얼마나 더 해야 끝이 난대요? 글쎄요. 재판이 빨리 끝나야지 원. 이러다 선생님 쓰러지시겠어요. 그나저나 헛고생은 되지 말아야 할 텐데. 어떻게 오셨나요?